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화 권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강에서는 대금 결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8강에서는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한 이해와 대금 결제 시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요 대금 결제 방식 그리고 결제 시기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7강에서 우리가 무역 실무, 기본적인 실무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무역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을 하는데 이와 같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들, 이런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무역 계약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품질 조건, 수량 조건, 가격 조건, 선적 조건까지 살펴봤고요. 이 기본적인 조건 중에서 가격 조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대금 결제 조건에 대해서 그 결제 방식과 결제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 결제 방식은 크게 신용장 방식과 무신용장, 없을무예요. 없을무. 신용장이 없는 방식에 의한 결제 방식을 말하는데 신용장 방식과 무신용장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신용장 없이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현금, 현금으로 그냥 지불할 수 있겠죠. 혹은 송금하죠. 돈을 보내요. 혹은 추심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제, 국제전자결제에 의한 방식, 그리고 기타가 있고요. 그래서 차례대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게요. 우선 신용장 방식에 의한 대금 결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용장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신용장이라는 것은 줄여서 보통 Letter of Credit인데 LC라고 많이 해요. LC라고. 그래서 LC를 신용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서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에서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원의 결제를 보증하는 문서예요. 자, 수출업자가 수출을 하면서 환원을 발행을 하는데 이 환원의 결제를 수입업자의 그 요청에 따라서 수입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보증서죠. 보증서. 환원의 결제를 보증하는 문서가 바로 신용장입니다. 신용장. 줄여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출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증서예요. 수출업자에게 수입업자의 거래 은행이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즉 보증하는 문서,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증서가 바로 신용장입니다. 신용장. 자, 수출업자는 계약 물품을 인도를 하죠. 이 인도에 대해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물품을 수입을 하죠. 인도하면은 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하겠다라는 보증하는 문서,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증서가 바로 LC입니다. 지급 확약. 물품 인도에 대해서 인도를 하면은 그럼 은행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대금 지급을 보증하겠다라는 지급 확약서가 바로 LC, 신용장입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기만 하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신용장에서 LC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기만 하면은 수입업자와 능력과 관계없어요. 수입업자의 어떤 재무 능력,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그 신용장을 발행한 그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신용장은 일람불 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이 있는데 일람불 신용장은 수입업자가 대금을 즉시 지불하기로 약정한 신용장이 바로 일람불 신용장이에요. SI 크레딧이라고 해요. 신용장에 보면은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SI 크레딧, 사이트 크레딧. 그다음에 기한부 유선스 크레딧은 기한부 신용장은 수입업자가 일정 기간 후에 자 즉시가 아니라 물품을 수입하는 수출업자로부터 수입하는 그 물품을 받은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 지급을 약정한 신용장이 유산스 신용장이에요. 보통 이렇게 그 신용장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보통 신용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보세요. SI이죠. SI라는 얘기는 이거는 일람불 신용장을 말해요. 취소불능 신용장인데 대금 지급은 즉시 제시하면은 즉시 지불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요 밑에는 보면은 페이먼트 텀스가 바이언 이어 리버커블 LC 취소불능 신용장인데 60일 후입니다. 제시 후에 신용장이 60일 이후입니다. 60일 60일이 지난 이후에 대금 지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이와 같이 일람불 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이 있다라는 거. 이어서 신용장의 결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신용장을 발행을 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 신용 조건이 결제 방식 중에 일람불 매입 신용장으로 거래하기 위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신용장의 그 발행을 요청을 합니다. 신용장 발행을 요청을 해요. 그리고 신용장 발행 요청은 수입업자죠. 수입업자인 신용장 발행 의뢰인 수입업자는 자기의 거래 은행인 신용장 발행 은행에게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발행해 주도록 요청을 하는 거죠. 매매계약 체결하고 수입업자는 신용장 발행을 요청을 하고 거래은행에게, 그리고 신용장이 발행이 되고 이제 수출업자에게 송부가 되는 거죠. 신용장 발행은행은 자기의 고객인 발행 의뢰인 즉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서 신용장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업자의 국가에 소재하는 자기의 본 지점이나 혹은 환거래은행에게 송부를 해요. 통지은행에게 송부를 하면은, 그러면은 신용장을 발행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접수한 발행은행의 본 지점이나 환거래은행인 이 통지은행은 그 신용장을 수출업자인 수익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자, 그 과정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첫 번째, 자,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죠. 자, 일람불 매입 신용장으로 계약을 했어요. 발행하기로. 그래서 일람불 매입 신용장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수입업자와 발행 의뢰인이죠. 이거는 수출업자죠. 매도인. 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신용 조건이 결제 방식 중에서 일람불 매입 신용장으로 거래하기 위한 그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요 수입업자인 발행 의뢰인은 요 거래은행에게 신용장 발행을 의뢰를 합니다. 신용장 발행 의뢰를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발행해 줄 것을 의뢰를 해요. 그러면은 이 거래은행은 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요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을 자기 고객인 발행 의뢰인이요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서 신용장을 발행을 하고요. 신용장을 발행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발행을 하고, 그리고 요 통지은행
수출업자의 국가에 소재하는 본 지점, 자기의 본 지점이나 환거래 은행인 통지은행, 환거래 은행에게 송부를 해요. 신용장을 발행해서 통지를 하면은, 그러면 이 통지은행은 발행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접수한 요 통지은행은 거래은행인 그 통지은행은 그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신용장 발행에 대한 그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요 수출업자, 매도인은 신용장을 수취한 요 수출업자인 수익자는 신용장이 매매 계약과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업자인 발행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신용장의 내용을 정정하도록 요청하여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여 발행된 신용장을 수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신용장이 계약과 일치할 경우에 물품을 이제 신용장이 계약 내용과 일치할 때는 이 물품을 정비를 하죠. 즉 물품을 정비를 해요. 수입업자에게 보내기 위해서 물품을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물품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운송 계약 및 해상 보험 계약을 해요. 운송 수출업자는 운송인, 선박회사나 국제물류주선인, 이 선박 운송인과 선복 계약, 물품을 보내기 위해서 선복 계약 등등의 그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해요.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고 보험회사와 해상보험부보 관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화물을 반입을 합니다. 화물을 반입을 해요. 그리고 선적을 하게 되는 거죠. 수출업자는 물품에 대해서 수출신고하고 면허 등등 수출지 국가에서 요구되는 수출 절차를 수행을 하고 동화물을 운송인이 지정한 요 터미널로 화물을 반입을 하게 됩니다. 반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선화증권을 발급을 받아요. 운송인은 자, 화물을 반입하고 그리고 선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운송인은 선적을 완료하고 선적을 완료하고 나서 선적 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 요 BL 선화증권을 발급을 하고요. 선적을 끝내고 그리고 선화증권을 발급을 하는데 선박회사에서 운송인이 선화증권을 선적 선화증권을 발급을 합니다. 보통 국제물류주선인이 송화인에게 발급하는 것을 하우스 BL 선화증권이라고 하고요. 선박 소유 운송인이 발급하는 것을 마스터 B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도인은 수출업자죠. 수출업자는 물품을 선적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환엄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매입은행에 화환어음을 매입할 것을 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입은행은 어음대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죠. 대금 지급을 수출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수출업자로부터 화환어음을 매입을 의리받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인 매입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일치할 경우에 이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입은행은 대금을 지급을 하고 환엄을 매입한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인 매입은행은 환엄과 선적 서류를 발행은행 앞으로 LC 발행은행 앞으로 보냅니다. 송부를 해요. 그러면 발행은행과 매입은행 간에
환거래 약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는 양은행과 거래 관계에 있는 상환은행이 결제할 수 있고요. 상환은행이 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매입은행은 상환은행에게 환원을 송부를 해요. 요 결제 관계가 요런 결제 관계, 발행은행과 매입은행 간에 환거래 약정이 체결이 되어 있으면 환원과 선적 서류를 발행은행에 송부를 하고 대금 결제를 하고, 만약에 이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상환은행을 통해서 매입은행이 환원 상환 청구를 하고, 그리고 대금 결제가 발행은행으로부터 상환은행을 통해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제 관계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발행은행은 상환은행을 통해서 자신을 대신하여 이렇게 결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상환은행을 통해서 대금이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발행은행은 LC 발행은행은 그 수출국의 매입은행으로부터 환원과 선적 서류, 환원과 선적 서류, 선적 서류를 받은 이 발행은행은 서류의 그 일치 정도를 심사를 한 후에 이상이 없을 때 매입은행에게 이같이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발행은행은 선적 서류가 도착했다는 것을 선적 서류가 도착을 하죠. 그리고 대금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수입업자 발행 의뢰인에게 선적 서류가 도착했다라는 그 통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발행은행은 송부되어 온 환원과 선적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시를 하면은 발행은행으로부터 이 환원의 결제를 의뢰받은 수입업자인 발행 의뢰인, 즉 수입업자는 동은행에게 대금을 결제를 하고요. 대금을 결제를 합니다. 수입대금을 이 은행에 LC 발행은행에 대금을 결제를 하고 서류를 인수해요. 서류, 즉 선화증권 등등 이렇게 물품이 이렇게 운송되어 오겠죠. 운송되어 오면은 서류를 가지고 선적 서류, 선화증권 등의 서류를 인도받은 다음에 이제 요 서류를 가지고 양육이죠. 운송인은 양육지 세관에 적화 목록을 제출하고 화물을 양육한 다음에 터미널에 장치하게 됩니다. 터미널에 물품이 운송되어 오면 이 운송인은 양육되어 오면은 요 물품을 양육한 후에 터미널에 장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물품의 수출입 신고를 합니다. 세관에 물품의 수입 신고를 이 수입업자는 요 물품을 신고를 해요. 수입 신고를 한 후에 수입 화물에 대해서 수입국의 그 통관 절차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수입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에 수입 관세를 납부합니다. 이제 수입 관세를 납부해요. 자, 수입 신고하고 관세 납부하고 나서 물품 인수를 위한 그 선화증권이죠. 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선화증권 서류를 인수를 한 후에 대금 지급하고 서류를 인수를 하죠. 그 선화증권을 가지고 선화증권을 운송인에게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고, 그리고 물품 인도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그 서류를 받고 운송인은 제시된 선화증권의 그 원본이 적정한 배서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이와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수출입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신용장, 일람 출급, 매입 신용장에 의한 그 거래의 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뭐 이 순서대로 어 순서대로 보시면은 순서대로 설명을 해 놨으니까 번호대로 순서대로 전부 다 설명을 해 놨어요. 한번 보시고 뭐 이거를 뭐 외워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단지 이와 같이 일람불 신용장에 의해서 거래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런 절차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출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람불 신용장에 의해서 계약 체결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대금이 결제가 되고 물품이 운송이 되고 그리고 인도가 물품의 그 인도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번호대로 설명을 해 놨으니까 그냥 한번 보시고 참고로 그냥 보세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람불 신용장이 어떤 일람불 신용장이란 건 그런 거다 이런 의미만 그냥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람불 신용장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요 결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어떤 당사자가 있는지 신용장 거래에 관련되는 그 즉 당사자는 신용장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 당사자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신용장 거래에 관련되는 즉 당사자는 신용장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수출업자는 당연히 수익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발행하는 그 발행을 개설 혹은 개설이라고도 하고요. 발행이라고도 하는데 신용장 개설, 신용장 발행, 그래서 개설, 발행 의뢰인, applicant, 베네피시어리 수익자. 그다음에 신용장 개설은행, 즉 신용장 발행은행은 issuing bank, 발행이니까. 그다음에 통지은행이 있고요. 중간에 그 advising bank,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그다음에 매입은행, 그 환원을 매입하는 매입은행, 수출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그 매입하는 negotiating bank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paying bank, 그다음에 어음을 인수하는 그 accepting bank, 그다음에 상환은행이 있어요. reimbursing bank, 상환은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어떤 건지 그냥 한 번씩 간단하게 그냥 살펴볼게요. 자, 수출업자, 수익자죠. 수출업자는 계약된 물품을 선적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당사자로 선적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로서 신용장 거래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는다고 하여 수익자라고 합니다. 수익자. 수익을 얻죠. 대금을 수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죠. 수익을 얻잖아요. 그래서 수익자라고 해요. 베네피셔리. 그리고 수출업자는 이 외에도 매도인이라고도 해요. 뭐 수익자라고도 하는데 베네피셔리 혹은 셀러라고도 하고요. 신용장의 그 사용자의 의미인 사용자, 유저, 신용장을 LC를 사용하는 자라고 해서 유저라고도 하고요. 사용자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환원을 발행하는 어음 발행이죠. 드로워, 어음을 발행합니다.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 어음을 발행해서 은행이 인수하도록 그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음을 발행해서 대금을 인수를 해요. 그래서 어음 발행인, 드로워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신용장이 수익자 앞으로 발행된다는 뜻에서 수신인도 돼요. 어드레시, 수신인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물품을 선적하는 송화인의 뜻도 있어요. 물품을 보내는 사람이니까 수출업자는 물품을 보내잖아요. 쉬퍼. 그래서 송화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수출업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불리고요. 다 전부 다 수출업자를 의미해요. 이런 것들은 셀러, 드로워, 어드레시, 유저, 쉬퍼 다. 그다음 이어서 수입업자는 발행 의뢰인이죠. 신용장을 발행을 의뢰하는 자신의 거래 은행에게 수출업자 앞으로 매매 계약에 의해서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해 주어야 할 신용장을 발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로서
신용장을 그 발행을 의리한다고 하여 발행 의뢰인이라고도 하고요. 발행 의뢰인, 즉 어플리컨트죠. 의뢰인이에요. 어플리컨트, 의뢰인이라고도 하고요. 이 외에도 수입업자는 매수인이죠. 매수니까 바이어죠. 수입업자 혹은 채무자, 어카운티, 채무죠. 수입 대금을 지불해야 될 채무자 혹은 발생인 등으로도 불려요. 오프너, 신용장을 발생시키는 그 오프너로도 불립니다. 해서 그리고 이어서 발행은행, 개설은행은 이슈잉 뱅크죠. 발행은행은 신용장 발행 의뢰인인 수입업자의 요청, 바이어의 요청에 의해서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여 주는 은행을 말하고요. 이 발행은행은 신용장 요건에 따라서 발행된 환어음을 지급하고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수출업자나 그 밖에 선의의 소지인에게 약정을 하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어서 통지은행, 어드바이싱 뱅크. 이 통지은행은 LC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통지해주는 은행을 말하고요. 이 통지은행 지정에 대한 특별한 요청이 없을 경우에 발행은행은 수출국에 소재하는 자기의 본 지점이나 환골의 은행을 통지은행으로 보통 선택을 합니다. 통지은행은 전달해주는 신용장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거나 약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관상으로 지인의 여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이 확인은행은 발행은행의 확약과는 별도로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환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추가로 확약하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발행은행의 지급 확약 능력이 미흡할 경우 신용장을 발행한 발행은행의 지급 확약 능력이 미흡할 경우 보다 공신력이 높은 은행을 확인은행으로 지정하여 발행은행의 지급 확약을 이중으로 하게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어서 매입은행, 매입은행은 수출업자는 수출대금을 받기 위해서 환어음과 선적 서류를 자기의 거래은행에게 이 어음 매입을 의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해요. 매입은행은 우선 자기 자금으로 매입을 해주고 요 매입은행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인 이 매입은행은 우선 자기 자금으로 어음을 매입을 해주고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LC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상환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의 환가료를 공제를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환어음의 매입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 이외에 특정 거래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 매입 제한 신용장일 경우에는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매입 제한은행에 재매입을 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급은행은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대해서 직접 대금을 지급해주는 은행으로서 지급은행을 이용할 경우에는 발행은행이 수출국의 특별은행을 지급은행으로 보통 지정을 하게 되고요. 이 지급은행과 발행은행은 서로 간에 예치한 거래은행으로 발행은행은 지급은행에 자기 계정의 신용장 대금을 미리 일반적으로 예치를 해
두게 되죠. 지급은행은 제시된 환원을 지급을 하고 제시된 환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지급을 하고 동금액을 발행은행에 예금 계정에서 차감을 하는 이런 식으로 보통 계좌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 금액만큼을 발행은행에 예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수은행, accepting bank죠. 인수은행은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이 기한부 어음, 유선스 빌, 기한부 어음일 경우에 은행이 지급하기 전에 인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그 어음을 지급을 하게 돼요. 이와 같이 기한부 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환은행, 리임버싱 뱅크요. 상환은행은 일반적인 신용장 거래에서 매입은행이 어음을 매입하는 그 매입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제시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이를 발행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을 보통 상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는 발행은행 앞으로 송부를 하고요. 자, 선적서류는 발행은행 앞으로 송부하고 그리고 환어음은 제3의 은행으로 송부하여 대금을 상환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 그 발행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을 상환은행 또는 결제은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장을 발행한 발행은행이 있고요. 발행은행 상환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매입은행이 지급을 받게 되면은 지급을 받고 요 발행은행으로부터 다시 상환은행은 요 대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환은행을 통해서 매입자에게 요 대금이 지급되는 이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신용장의 종류입니다.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에는 화환 신용장과 무화환 신용장이 있어요. 신용장에는 화환 신용장. 자, 화환 신용 다큐멘터리 크레딧. 화환 신용장은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 드래프트 환어음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화증권, 그 다음에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과 같은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할 경우에 발행은행이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해요. 대부분의 신용장이 요 화환 신용장입니다. 다큐멘터리 크레딧이에요. 자,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과 그 외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화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과 같은 운송서류죠. 이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신용장과 같이 제시를 했을 때 발행은행이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이 바로 화환 신용장이고요. 그 다음에 무화환 신용장은 크린 크레디트라고 하는데 이 무화환 신용장은 운송서류의 제시가 없어도 운송서류의 제시가 없어도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만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수출업자가 어음을 발행을 하는데 대금을 그러니까 어음만 발행을 해도 어음만으로 환어음만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용장을 무화환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입찰 보증, 계약 이행 보증 신용장과 같이 은행이 지급만을 보증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화환 신용장은 운송서류 제시를 하지 않아도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만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용장을 무화환 신용장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취소 가능 신용장과 취소 불능 신용장이 있어요.
리버커블 크레딧, 취소 가능이죠. 취소 가능, 다시 불러드릴 수 있는 거니까 취소 가능이에요. 취소 가능 신용장. 그 다음에 이어 리버커블 크레딧 해서 취소 불능 신용장이 있어요. 그래서 취소 가능 신용장은 신용장이 발행된 후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이미 발행된 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이에요. 발행한 후에 신용장을 다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소 가능 신용장. 그다음에 취소 불능 신용장은 신용장이 발행이 되면 신용장 유효 기간 이내에 신용장의 주요 당사자인 수익자와 수출업자죠. 수익자, 당사자인 수익자와 발행 은행은 물론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죠. 확인은행의 그 합의 없이는 일방 당사자에 의해서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을 취소 불능 신용장이라고 하고요. 신용장 통일 규칙 UCP 600에서 신용장은 취소 가능 혹은 취소 불능의 명칭에 관계없이요. 만약에 이런 명칭이 붙여져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취소 불능 신용장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 이런 어떤 그 명칭의 언급,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취소 불능 신용장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신용장이 취소 불능 신용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양도 가능 신용장과 양도 불능 신용장이 있어요. 양도 가능,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 그 다음에 양도 불능,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 이란 얘기죠. 그래서 양도 가능 신용장은 수출업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2의 수출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해요. 자, 제2의 수출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이 양도 가능 신용장이고요. 그래서 양도 가능 신용장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신용장 상에 요 트랜스퍼러블 요 신용장 상에 요라는 이런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신용장에 양도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냐? 무역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신용장 양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무역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주문받은 물품 중에서 일부가 다른 수출업자가 생산을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거래은행의 무역금융수혜를 위한 거래 한도가 부족하거나 무역금융수혜를 위한 거래 한도가 부족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 취소 양도 가능 신용장을 발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양도 불능 신용장은 신용장 상에 트랜스퍼러블이라는 문헌이 없는 신용장은 전부 뭐예요? 양도 불능 신용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신용장의 종류에서 일람불 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이 있어요. 요건 앞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사이트 크레딧 일람불 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제시가 되면 자, 어음이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제시가 되면 즉시 S사이트입니다. 즉시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신용장이에요. 자, 어음 제시하면은 바로 대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런 조건의 신용장을 일람불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한부 신용장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가 되어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조건의 신용장을 기한부 신용장, 유선스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자, 기한부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대금 결제에 대한 특정 기간의 유예는 수입업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수입업자가 바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을 하는 거죠. 따라서 수입업자가 이 유예는 수입업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외상으로 수입할 경우 보통 이용을
하게 돼요. 외상으로 수입할 때 보통 하게 돼요. 따라서 수출업자는 환원을 발행할 때 약정된 기간 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기한부 어음을 발행을 하게 돼요. 어음을 발행을 할 때 기한부엄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돌아오면, 만기가 돌아오면 그때 대금을 지급을 받게 되는 거죠. 이어서 다섯 번째가 확인 신용장과 미확인 신용장이 있어요. 자, 확인 신용장, confirmed credit. 확인 신용장은 발행은행 이외에 제3의 은행이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원의 인수, 지급 또는 매입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확인 신용장은 발행은행 이외에 LC를 발행한 그 발행은행이 아닌 다른 그 제3의 은행이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원을 인수하고 지급하고 매입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이 바로 확인 신용장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확인은 통상 수출국에 소재하는 발행은행의 본 지점이나 예치환 거래 은행을 지정을 하게 되고요. 확인은행의 확인은 발행은행의 확인과 별개의 그 독립된 것으로서 수출업자에게는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이 이중으로 확약을 받게 되는 것이 됩니다. 자, 이중으로 확약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발행은행 보증이죠. 지급보증. 그리고 확인은행도 보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중으로 확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확인 신용장, unconfirmed credit. 미확인 신용장은 발행은행 이외에 제3의 은행에 확약 문헌이 없는 신용장을 말해요. 발행은행 이외에 제3의 확약 문헌이 없는 신용장을 미확인 신용장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일람 출구 매입 신용장의 그 예입니다. 사이트 네고세이션 크레디트예요. 이와 같이 신용장이 이렇게 발행이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유역에 있는 에서2 KB 하나은행 하나뱅크네요. 그래서 이렇게 쫙 나옵니다. 뭐, 여기 보시죠. 사이트라든가, 그 다음에 드로이, 인수은행, 뭐 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선적 관련해서도 나오고요. 뭐, 나눠서 선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 조건들이 쫙 나와요. 필요로 하는 다큐멘트가 뭐가 있는지 나오고요. 뭐, 이와 같이 이거는 일람 출급, 신용장, 여기 일람, 여기 사이트라고 저기 있죠, 사이트. 이거는 일람이에요. 제시하면은, 신용장과 환어음을 갖다가 지급은행에, 매입은행에다가 제시를 하면은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신용장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리임버싱 뱅크 상환은행도 지정이 되고요.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뉴욕에서 뭐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일람 출급 매입 신용장의 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LC 레터 오브 크레딧 LC의 그 신청 서식을 그냥 한번 가져봤어요. 취수불능 신용장 신청서 양식 보시면은 뭐 이렇게 통지은행, 어드바이싱 뱅크, 그 다음에 이거 취수불능이죠. 이렇게 써있네. 이어 리버커블 다큐멘터리 크레딧, 그 다음에 유효기간, 뭐 신용장 만료 기일 여기다 기입하고, 그 다음에 만료 기일, 만료 장소 이런 것들, 유통기한, 그 다음에 신청서의 어플리컨트의 주소 뭐 이런 것들 쓰게 돼 있고요. 개설 의뢰인, 수입업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베네피시어리 이렇게 돼 있고요. 수익자, 수출업자의 회사명, 주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외화의 종류, 컬런시 이렇게 뭐 해서 적게 돼 있죠. 코드, 그 다음에 어마운트, 어카운트, 그다음에 지급금액의 외화의 종류, 금액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용장의 종류 여기다 쓰게 돼 있어요. 신용장이 어떤 신용장인지. 보통 S8 일람 출급이죠. 해서 보통 서류로 대금 지급하는 보통 이렇게 S 사이트로 뭐 기입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급은행
여기다 적는 게 돼 있고요. accepting bank죠. paying bank, 지급은행, 뭐 인수은행 또는 매입은행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선적항, port of loading, 그다음에 최종 선적 기일, 뭐 그다음에 도착항, 그다음에 물품 명세, 뭐 가격 조건, 인커텀스죠. 어떤 가격 조건이 CIF인지 FOB인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적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필요한 서류죠. 필요 서류를 어느 정도 제출을 하는 것들이 여기 기입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필요한 서류들. 그 필요한 서류로는 체크가 표시되어 있는 서류는 수출자가 반드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그런 서류들을 말해요. 그리고 만약에 오탈자가 하나라도 나오면 은행에서 크린 내고가 아니라 하자가 있는 내고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수출자는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크린 내고가 되도록, 즉 깨끗한 결점이 없는 그 서류, 내고 서류를 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자 내고란 뜻은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탈자라든가 오자라든가 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를 할 때 체크가 되어 있죠. XX에서 이 관련 서류를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조건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신용장을 받았을 때 수출회사 실정에 맞지 않는 서류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데 LC에서 보면은 은행에서 어떤 경우는 심지어 준비할 수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신용장을 수정해야 되겠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신용장을 가지고 어음바랑해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수정을 만약에 어멘던트 수정을 하게 되죠. 신용장을. 그러면은 이게 은행에서 은행으로 서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수료가 꽤 발생합니다. 이거 전부 다 수출자 몫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신용장을 받았을 때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서 서류를 어떠한 서류 준비하지 못할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전에 발행하기 전에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신청서를 쓰잖아요. 수입업자가 매입자가 신청서를 써서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신청서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신용장은 이와 같이 수입업자에 의해서 수입업자의 거래 은행에 신청을 개설 의뢰, 신용장 발행을 의뢰를 할 때 이와 같이 신용장을 신청을 한다라는 거. 자, 이어서 신용장 통일 규칙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신용장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를 그냥 보여드렸고 신용장은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 통일 규칙인데 화환 신용장 통일 규칙.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 거래의 특성에서 대금 결제의 신용장의 거래 관습도 나라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간의 신용장 조건의 해석 기준이 달라져서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분쟁과 혼란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자, 이런 그 분쟁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장의 해석, 취급, 그 다음에 관습 및 신용장의 형식 등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 ICC라고 합니다. 줄여서 인터내셔널 챔버 오브 커머스, 국제상업회의소가 각국 은행협회의 대표로 구성된 상업 화환 신용장 은행의원회의 그 협력을 얻어서 1936년에 제정한 민간단체의 규칙이 바로요
화환 신용장 통일 규칙입니다. 그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됐고요. 현재는 2007년 제6차 개정된 요 화환 신용장 통일 규칙, 이거를 UCP 600이라고 그래요.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해서 줄여서 그냥 UCP 600이라고 합니다. 6차니까 600이라고 해요. 해서 이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신용장 통일 규칙의 그 법적 효력인데, 신용장 통일 규칙은 그 적용에 대하여 신용장 통일 규칙의 조항들은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신용장의 모든 관계 당사자를 구속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상업회의소 ICC는 동 규칙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한 소위 신용장 통일 규칙 준거 문헌을 신용장에 삽입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신용장에는 이 문헌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그 준거 문헌이 신용장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들을 구속을 하게 돼요. 그 관계 당사자들을 구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UCP 600은 강제 법규는 아닙니다. 임의 법규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간에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을 우선해서 따라야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UCP 600은 대충 이렇게 돼 있어요. UCP의 그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나오는데 그 정의부터 시작해서 UCP의 적용, 그 다음에 뭐 정의, 해석, 신용장과 계약, 서류 물품 해서 뭐 확인은행 확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업송장 해서 20일 해서 39까지 대금의 양도까지 이렇게 이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부보험 발행이라든가 뭐 선적, 제시 기간부터 시작해서 보험 서류와 뭐 담보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어서 전자신용장 통일 규칙입니다. 신용장 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죠. 이제 전자무역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현행의 그 신용장 통일 규칙을 보완한 통일 규칙을 마련을 할 필요가 신용장 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가 되죠. 그러면서 현행의 신용장 통일 규칙을 보완한 그 통일 규칙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게 되면서 마련된 것이 규칙을 마련한 것이 바로 전자신용장 통일 규칙입니다.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의 추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UCP라고 해요. 이 줄여서 그냥 이 UCP. 그래서 2002년 4월에 이게 전자적 신용장 통일 규칙이 마련이 됐고요. 제정이 됐고요.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이 UCP는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적용 범위, 그 다음에 UCP와의 관계, 그 다음에 정의, 형식, 제시, 심사, 거절, 통지, 원본 및 사본, 발행일, 운송, 전자, 기록의 변조, 이 UCP 제시에 관한 의무의 그 부가적인 부인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UCP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해서 01부터 시작해서 12까지 해서 여러가지 이렇게 전자 이 UCP가 지금 현재는 2002년 이후에 이와 같이 마련이 돼서 제정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참고로 보세요.